세계사에 기록된 임진왜란. 이는 16세기에 일어난 세계대전입니다. 세계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동아시아 대전쟁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조선은 안타깝게도 기축통화 흐름에서 배제돼 있어 명나라엔 평양성을, 일본에는 부산성을 빼앗겼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오늘날에도 이 기축통화 흐름에서 배제되어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건 다음 컨텐츠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임진왜란, 그 아프지만 되돌아볼 만한 역사 이야기 돈의 관점에서 시작하죠. 임진왜란 50년 전 전국시대로 내전을 겪던 일본 규슈 해안에 의문의 배 한 척이 표류합니다. 붉은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포르투갈 상인의 배였죠.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시작된 대항해 시대의 영향이 우리 동아시아에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이 카와이한 막대기는 뭔데스까? 조총 데스까? 스코이, 명나라산 총에는 없던 개머리판과 방어쇠다. 우리 니혼 전국시대 전쟁에 꼭 필요로 한 무기가 되겠군. 고래와 얼마 데스까? 마침 포르투갈 상인은 유럽 귀족층의 수요가 엄청났던 중국산 비단을 사오던 길이었는데, 이 대금을 중국의 은으로 지불하고 있었죠. 당시의 초강대국 명나라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달러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이 미개했던 일본에 관심을 가진 상품은 오로지 은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영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은광 확보가 되었죠. 이때 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한 자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스승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는 다량의 은을 확보해 서양과 교역으로 강력한 조총부대를 만들어 결국 일본 열도를 통일했죠. 그런데 봉건 영주 제도의 일본 전국 통일을 하고 나니 똘마니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경험이 풍부한 조총부대를 앞세워 조선을 먹으려고 했던 거죠.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받을 목적으로요. 그럼 우리 조선은 일본이 조총부대를 만들 때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명나라에서 은수요가 점차 늘어나던 시절이 바로 폭군 연산군 시절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전하, 은광석에는 은과 납이 뒤섞여 있는데 이를 불과 재를 이용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연은 분리법이란 걸 발명했습니다. 오호, 은이 많아지면 명나라 비단을 쌓을 수 있겠군. 여봐라, 이 연은 분리법으로 은광을 개발하라. 기축통화 은을 확보하기 위한 연산군의 좋은 정책이었죠. 그런데 연산군은 어머니 죽음에 대한 비화를 알고 난 뒤 폭군으로 변하죠. 결국 중종 반정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새로 들어온 왕 중종, 여봐라, 조선은 애초에 농업국가였다. 물건 파는 상놈들이 많아지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는 법. 사실 세금이 잘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 중종은 연산군이 진행하던 은광채굴 중단을 명하느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장 조선의 은 생산 기술자들 밥줄이 끊긴 겁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의 이 기술을 빼돌리죠. 이 연은분리법이란 신기술은 일본 은광 개발에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선 은기술자 경수와 종단을 초청해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이 이와미 은광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됩니다. 이와미 은광이 기축통화 제조소였던 거죠. 이를 통해서 전국시대 전쟁을 치르던 일본은 서양으로부터 조총을 살 수 있었고, 반대로 조선은 이 유럽 대항해 시대발 은무역 정세에서 고립되어 갔죠. 그 세계 경제 흐름을 잘 캐치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세계 과학기술을 접하지 못했고 결국 임진왜란이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죠.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깰 것이라는 위안화도 그렇고, 중앙은행 제도를 반대하며 생긴 비트코인도 그 대안으로 나온 시스템이고요. 21세기의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